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진심으로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냥 안부 전화가 아니라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힘들 때 나 지금 좀 힘들어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진짜 친구 말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조용히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어느 순간 주변이 참 비어 있구나. 50대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사람이 있었고, 동창 모임이 있었고, 동네에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아이들이 자라서 떠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관계들이 하나 둘 멀어지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연락처 목록을 열어보았더니 500명이 넘는 이름이 있는데도 오늘 저녁 전화 한 통 드릴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너무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사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절반 이상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이 말이 가슴에 꽂히는 분이 반드시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를 잃어가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지금부터라도 진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2500년 전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성실함으로 대하라. 짧은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 안에 인간관계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자 명언이 오늘날 우리의 노년 인간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60대 삶, 70대 삶에서 왜 친구관계 정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외로운 노년을 피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차분하고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하루가 조금은 더 따뜻해지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공자 명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성실함으로 대하라. 원문은 한자로 이성교우라고 읽습니다. 이는 의로서, 성은 성실함, 교는 사귀다, 우는 친구. 즉, 성실함으로써 친구를 사귀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실함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성실함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성실함은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는 나라와 나라가 끊임없이 싸우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품었습니다. 그 시대에 공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진짜 관계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성실함이란 상대방 앞에서 내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면만 보여주려 하지 않고 약한 면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이용하지 않는 것. 상대가 힘들 때 귀찮더라도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공자가 말한 성실함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50년, 60년 동안 만들어온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면 성실함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되었나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성실함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따라가지는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지, 인맥이 넓은지. 물론
그런 관계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씩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실함으로 맺어진 관계는 다릅니다. 이익이 없어도, 지위가 낮아져도, 건강이 나빠져도 성실함으로 연결된 사람은 여전히 곁에 남아 있습니다. 공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성실함으로 대하라.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 명언들을 보면 비슷한 말들이 많습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안다. 많은 친구보다 한 명의 진심이 낫다. 이 모든 말들이 결국 공자 명언으로 다 돌아옵니다. 성실함, 진심, 진짜. 이 세 가지는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실함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나이가 들수록 왜 그게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 진짜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들과 멀어진 아버지. 경북 안동에 사시는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75살이신 박 선생님은 젊은 시절 고등학교 교사를 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누구보다 학생들을 아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는 바쁜 사람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넘겼습니다. 저녁 자리를 자주 비웠고 주말에는 피곤하다며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게 사랑이지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자랐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에도 오고 전화도 간간히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처가에 가야 한다는 말이 늘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서운했지만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렇지. 그러다 작년 겨울 박 선생님이 입원을 하셨습니다. 허리 수술이었습니다. 크게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나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중이라서요. 다음 주에 올게요. 다음 주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아이에게 성실하게 대한 적이 있었나?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는 진심을 다했는데 정작 내 아들에게는 한 번도 나 오늘 힘들었다고 너랑 얘기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성실함이 없었던 것은 아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이었다는 것을. 공자 명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성실함으로 대하라. 이 말은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결국은 같은 원리입니다. 성실함, 진심. 그것이 없으면 시간이 흘러도 진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에게 나는 성실하게 대해왔습니까? 성실함이란 돈을 주는 것도 뭔가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40년 친구와의 결별. 두 번째 이야기는 서울 마포에 사시는 이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살인 이 여사님은 결혼 전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우정이었습니다. 같이 울고 웃었고 남편 욕도 함께하며 웃었고 아이들 키우는 고생도 함께 나눴습니다.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가장 많이 믿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작은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여사님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친구에게 작은 금전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돈은 빌려주면서도 그 후부터 모임에서 이 여사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씩 흘렸습니다. 걔네 집 요즘 많이 어렵대. 남편이 사업 망했다더라.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사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을 믿었던 사람이 내가 가장 힘들 때 그 힘든 사정을 남들에게 팔았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여사님은 그 이후로 그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락을 끊고 나서 더 외로워졌습니다. 40년의 기억이 다 사라진 것 같았고 앞으로 누구를 믿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찾아온 가장 무거운 외로움이었습니다. 이 여사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성실함이란 상대방의 아픔을 내 것처럼 지켜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아픔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내가 힘들 때 내 이야기가 남들에게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친구의 힘든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실함입니다. 이것이 신뢰와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65살이신 최 선생님은 퇴직 후 친목 모임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퇴직자들 10명이 모여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등산도 하고 점심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찾은 것 같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임 안에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은근히 다른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한테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모임이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최 선생님은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만들어낸 오해였습니다. 최 선생님은 결국 그 모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고 나서 배운 게 있어요. 말 많은 사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내 이야기도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한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60대 삶, 70대 삶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생 후반기 관계는 직장이라는 틀도 없고 학교라는 공동 목표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수하게 관계만으로 이어집니다. 그 안에서 성실함이 없는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3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나요? 아마 한 가지 이상이 여러분의 삶과 겹쳐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 겹침 속에서 이제 핵심 메시지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성실함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가? 왜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어려워지는가? 그리고 진짜 친구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왜 성실함이 중요한가? 우리는 살면서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이 들어서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익이 없어지면 관계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는 직장을 떠나면 멀어지고 동창은 연락이 끊기면 남처럼 됩니다. 그런데 성실함으로 맺어진 관계는 다릅니다. 그 관계는 이익과 상관없이 오직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해서 유지됩니다. 성실함이란 관계의 뿌리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쓰러집니다.
성실함이 없는 관계는 작은 오해에도 깨져버립니다. 두 번째,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왜 어려워지나?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없고 학교도 없으니 사람을 만날 자연스러운 공간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나름의 가치관, 습관, 방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는데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노년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 진짜 친구란 어떤 사람인가? 공자 명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를 사귈 때는 성실함으로 대하라. 진짜 친구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함께 기뻐하고 내가 힘들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는 사람. 내가 틀렸을 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시니어 인생 지혜에서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를 줄여야 한다. 이 말이 슬프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가 낫다. 겉만 아는 사람 100명보다 진심을 아는 사람 1명이 낫다. 그 1명을 위해 내가 먼저 성실해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친구가 내 곁에 남습니다. 인생 조언을 하나 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인생 후반기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과 나는 서로에게 성실한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론은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 1. 내가 힘들 때 먼저 연락하는 사람인지 확인하십시오. 좋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전화 한 통 하는 사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도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2. 내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십시오. 내가 말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가 있다면 그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 담아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중히 여기십시오. 신뢰와 인간관계의 핵심은 말의 무게입니다. 3.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잘 나갈 때와 힘들 때 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주의하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내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형편이 나빠져도, 건강이 나빠져도, 사회적 위치가 낮아져도 여전히 나를 대하는 방식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4.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느껴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되고, 멋있게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침묵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소중히 키워나가십시오.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1.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생각이 났다는 연락. 오늘 문득 생각이 나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먼저 연락하는 것이 점점 어색해집니다. 그래도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성실함의 시작입니다. 2. 작은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친구가 며칠 전에 병원 간다고 했다면 다음에 만날 때 그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친구 손주가 학교에 들어갔다고 했다면 나중에 손주 잘 적응했대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작은 기억이 큰 감동을 줍니다.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3. 부담 없는 만남을 만드십시오. 비싼 식당, 거창한 자리가 필요 없습니다. 공원 한 바퀴, 근처 카페 한 잔. 바쁘실 텐데 잠깐 만나실까요? 라는 가벼운 제안이 오히려 오래된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씨앗이 됩니다. 4. 가끔은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 세대는 솔직하게 감정 표현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솔직함에서 깊어집니다. 오늘 당신이랑 이야기해서 좋았어요. 오래 알고 지내서 참 다행이에요.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피해야 할 인간관계 유형. 1. 만날 때마다 불편한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왜인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그런 관계는 의무감으로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소중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2. 나만 챙기는 사람, 나만 주는 관계.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균형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항상 연락하고, 내가 항상 맞춰주고, 내가 항상 베풀기만 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한쪽만 기울어진 관계는 결국 지치게 됩니다. 3.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 당신은 그거밖에 안 되냐? 우리 애는 이렇게 잘 됐는데. 같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이런 말은 의도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그 관계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인생 조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4. 과거에만 머무는 관계. 그때는 참 좋았지로만 이야기하는 사람. 추억을 나누는 것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 삶에 관심이 없고 오직 과거 이야기로만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 관계는 성장이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지금의 나에게도 관심을 가집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주변의 관계들을 떠올려 보면 남겨야 할 관계와 정리해야 할 관계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친구 관계 정리는 차갑게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 더 나은 사람이 되는지, 어떤 관계에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공자 명언 하나에서 출발해서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나요?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 먼저 전화 한 통 드리지 못한 지인, 혹은 소홀히 대했던 가족. 그분께 오늘 짧은 메시지 하나만 보내보십시오. 오랜만에 생각이 났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성실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떠오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하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성실함의 시작입니다. 60대 삶, 70대 삶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성실함으로 사람을 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성실함으로 대하라. 이 말을 오늘 하루 마음속에 품고 지내보십시오. 외로운 노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친구 한 명이 젊어서 사귄 수백 명의 지인보다 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한 곳을 따뜻하게 채워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이 관계에 진심을 다하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도 반드시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분이 계시다면 그 이야기를 남겨주시겠어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 연락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신 분, 댓글에 오늘 연락했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이 채널을 만드는 보람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